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가 행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가족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충만함과 평온함,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일시적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처럼 짧고 강렬하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지속적 만족감, 즉 삶에 대한 깊은 의미와 연결된 행복입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인간관계, 자기 성장, 사회적 연결, 몰입과 감사와 같은 경험을 통해 천천히 쌓이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또한 뇌의 화학작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도르핀 등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안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행복은 단순히 화학 반응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경험, 감정, 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 속에서 나옵니다. 또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외적 조건보다 내적 태도와 마음의 습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감사와 나눔, 몰입과 사랑, 소속감과 웃음 같은 작은 경험이 쌓이며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 탑7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과학적 근거와 심리적 원리, 그리고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방법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랑을 느낄 때 옥시토신의 기적을 느낍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기면 그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손길에서 안정을 느끼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 유대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포옹을 하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고 뇌 속에서는 행복을 느끼는 신호가 번개처럼 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경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75년에 걸친 장기 연구 결과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돈, 명예, 직업적 성공보다 깊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배우자와 서로 신뢰하며 친구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순간이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를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며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과학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포옹을 20초 이상 하면 불안과 긴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포옹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을 확인하는 작은 의식인 셈입니다. 또한 사랑은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찾아옵니다. 반려동물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때, 친구가 내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특별한 날이나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간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미묘한 감정, 작은 터치, 따뜻한 시선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순간 속에서 이미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성취를 이룰 때 도파민의 보상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성취를 경험할 때 특별한 행복을 느낍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혹은 마라톤을 완주하고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순간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라 불리며 인간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취의 행복은 특별합니다. 성취는 거대한 업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마쳤을 때, 하루 동안 계획한 일을 하나씩 끝냈을 때, 또는 어렵게 느껴진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도 성취감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행복으로 이어지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가장 강하게 다가온다. 성취의 행복은 또한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길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나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을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성공의 순간에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뇌는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성취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성취는 사회적 인정과 연결될 때 그 행복이 배가 됩니다. 동료나 상사가 노력과 결과를 인정해주면 우리 뇌는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목표 달성 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취 자체보다도 인정받는 경험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성취의 기준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진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성취를 추구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따라오지만 자신만의 기준에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작게라도 이룬 목표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업무 완료, 운동, 독서, 새로운 시도. 이 작은 성취가 쌓이면 삶 전체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성취의 깊은 행복입니다. 삶 감사와 나눔을 경험할 때 주는 행복. 인간은 타인을 돕고 나누며 감사하는 순간 큰 행복을 느낍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시간을 자신에게만 투자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훨씬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했을 때, 혹은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단순한 기쁨 이상을 느낍니다. 이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과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깊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감사 또한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일 일상 속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시선을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며 긍정적 경험을 더 많이 기억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만족과 행복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나눔과 감사의 행복은 또한 연결감과 신뢰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가 강화되고 우리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행복을 느낍니다. 일상 속 예를 들어볼까요? 버스를 탔을 때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거리에서 낙서를 지워주고 친구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작은 나눔과 감사의 행동이 우리 뇌에 강력한 보상 신호를 주기 때문에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행복이 스며들고 삶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모리플로 상태에 빠질 때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혹시 하루 중 어떤 순간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책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며 자신도 모르게 몰입했던 순간,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 온전히 집중한 순간. 이런 경험을 심리학에서는 플로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의 뇌는 완전히 집중하며 외부 잡음을 차단합니다. 자의식이 사라지고 시간 감각마저 왜곡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순수한 즐거움과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몰입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극대화합니다. 즉, 목표 달성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온전히 자신을 집중시키는 순간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몰입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붓을 움직일 때, 음악가가 악보 속 음표 하나하나에 몰입할 때, 운동선수가 몸과 정신을 완벽히 조율하며 경기를 펼칠 때 모두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몰입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조화롭게 분비되도록 하여 집중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감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는 몰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몰입은 시간과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성취를 경험한다. 중요한 점은 몰입이 단순히 기술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음악, 운동,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퍼즐 맞추기 등 형태와 상관없이 자신이 즐기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에 몰입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몰입은 또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상 속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몰입은 우리의 정신을 정화시키고 내적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라고 권장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보세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악 속에 빠져보거나 글을 써보거나 산책하며 자연 속 소리를 느껴보세요. 몰입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행복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오자연과 교감할 때 마음의 재충전. 바닷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때, 숲속을 걸으며 나무와 풀 향기를 맡을 때, 산 정상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깊은 평온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적 안정과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뇌파는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일본의 산림욕 SHINRIM-YOKU 연구에서는 숲속에서 단 10분만 걸어도 불안과 긴장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면역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보이지 않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감각이 깨어납니다. 새들의 지저귀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흙냄새,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또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인공적인 자극 속에서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하고 삶의 단순한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깨닫게 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오슬러는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찾고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는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거나 조용히 자연을 관찰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사고하며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받게 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도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공원에서 잠시 산책하기, 베란다에서 식물을 가꾸기, 바닷가를 바라보며 심호흡하기, 집 근처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치유와 행복을 동시에 주는 스승이며 작은 순간 속에서도 큰 만족을 제공합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과 일상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작은 순간 속에서 이미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웃음과 유머를 나눌 때 엔도르핀의 선물.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인간에게 깊은 행복을 선사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웃을 때 뇌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물질을 분비합니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신체를 활기차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선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을 때 우리는 단순히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웃을 때 더 많은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개인의 행복감뿐 아니라 관계의 친밀감도 함께 증진됩니다. 웃음과 유머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함이나 긴장을 웃음으로 풀어낼 때 우리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동료와 함께 웃고 넘길 수 있다면 그 상황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유머와 웃음은 단순히 즐거움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노먼 카츠는 말했습니다. 유머는 고통을 견디고 삶의 무거움을 가볍게 만드는 심리적 방패이다. 웃음의 행복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더 크게 찾아옵니다. 친구와의 수다, 가족과의 티타임, 갑작스러운 재치 있는 말, 혹은 웃긴 영상을 함께 보는 순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깊은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또한 웃음은 몸의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심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심신의 균형과 행복을 동시에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과 유머를 나누고 마음껏 웃어보세요. 그 순간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마음속 깊은 행복과 충만함이 스며들며 삶이 한층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7. 소속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함께일 때 행복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할 때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자신이 속해 있다는 느낌, 즉 소속감은 삶의 안정감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심지어 면역력과 신체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고 또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을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행복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소속감은 단순히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속감은 관계 속 신뢰와 이해, 존중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연결이 끊어질 때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이는 심리적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은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내면에서 행복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속감은 인간의 행복을 지탱하는 뿌리인 셈입니다.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은 일상 속에서도 찾아옵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직장 내 협력,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작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필요로 되고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삶의 만족과 행복감은 점점 커집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함께일 때만 완전히 존재하며 함께일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확인하고 작은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일상을 넘어 삶의 깊은 행복과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탑7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성취를 이룰 때, 감사와 나눔을 경험할 때, 몰입플로 상태에 빠질 때, 자연과 교감할 때, 웃음과 유머를 나눌 때, 소속감을 느낄 때, 이 모든 순간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삶의 깊은 의미와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 관계와 경험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순간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몰입하며 자연과 웃음을 함께 나누고 소속감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